흰준마입니다. 캐나다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현재 캐나다 전국의 확진자는 22,148명, 사망자는 569명이고 일별 확진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이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접어든 한국의 그래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 보면은 퀘벡이 가장 심각한데요. 퀘벡이 11,677건,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온타리오 6,000여 건, 그리고 그 다음이 알버타 1,500건, BC주 1,400여 건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온타리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그 확진 수가 많고,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소도시 지역은 적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학교는 3월 중에 마치 브레이크라고 해서 한국의 봄방학 같이 한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치 브레이크가 코로나 영향으로 2주 더 연장되었었어요. 그래서 총 3주가 돼가지고 4월 초 개학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니까 또다시 개학이 5월 4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해서 숙제를 내주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반드시 5월 4일에 개학한다는 것도 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 학사 일정을 결정할 것이다. 다음 주는 돼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교육부 장관이 했습니다. 대학들도 물론 다 닫았고 이제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된 상태죠.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실습 등은 할 수 없는데 학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등록금 환불 같은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했다고는 하는데 캐나다는 사실 한국처럼 모든 것들이 되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모든 면에서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고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좀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아요. 마치 브레이크 전후에서 회사들도 속속 문을 닫기 시작했었죠. 저도 그래서 3월 20일에 이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레이오프 되었었고요. 이즈음에는 이게 그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YMCA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같이 이렇게 조금 밀폐된 이런 공간들이 폐쇄를 결정을 했었고, 저희 회사 같이 좀 이렇게 의료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것들도 폐쇄 결정을 했었죠. 이후에 어떤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해서 필수 사업이 아니면 문을 닫도록 주정부가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그 조치가 다시 한번 강화돼가지고 그 에센셜 비즈니스 목록이 수정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당들도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이외에는 다 금지되었고, 리스트에 있는 업종만 영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닫아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제 시민들한테 집에 있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공공시설도 이용하지 말라 폐쇄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무시하고 공원에 몰린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이웃 도시 런던에서는 주말에 공원에 나갔다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경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880불. 880불이면은 하나로 한 80불, 80 몇만 원 되는데요.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우드스탁에서 제일 큰 공원이 있거든요. 주말에 이제 개를 산책시키려고 딸내미랑 나갔더니 경찰차가 공원 내부를 이제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후다닥 들어오긴 했는데, 토론토 경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번 주말이 부활절 연휴예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런 이제 공원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미리
다운타운 내에 있는 공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부활절에 롱 위켄드를 이용해서 온타리오 옆에 있는 주, 그러니까 마니토바나 퀘벡이 온타리오 옆에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온타리오로 여행을 많이 가나 봐요. 온타리오 그 캐놀라 리전 이쪽이 사람들이 이제 별장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온타리오 주지사인 더그 포드 이분이 나와가지고 제발 집에 있어라, 오지 마라, 막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법에 대해서 모든 주가 동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스케추안 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이런 그 비상사태법이 필요 없다. 상대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적기도 하지만 이런 그 트리도 수상이 이끄는 이런 연방의 어떤 강력한 권한을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마트 등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2m 간격 지켜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고, 계산대 가보면 이제 계산원과 손님 사이에 이제 투명한 아크릴을 설치한 곳이 많아요. 3월 말, 그러니까 4월 초, 그러니까 4월 초라고 하는 게 4월 2, 3일 뭐 이때만 해도 제가 마트 갔을 때 마스크 쓴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마트 가면은 캐네디언들도 한 절반 정도는 마스크 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반 내지는 3분의 1? 뭐 이제 백인들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의 사회적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키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곳들은 이거를 되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일정 인원수가 되면은 입구를 봉쇄하고 이제 더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기다리게 했다가 누가 나오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사고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몬트리올에서 3월 말에 이제 그 한국인 피습 사건이 있었죠. 이후로도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아시아인들이 주로 이제 불교인들이 많잖아요. 절에 있는 뭐 부처님 조각상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사관에서는 이제 교민들한테 조심해라 라고 이제 좀 당부를 하기도 했고, 이게 한국인뿐 아니라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가 계속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퀘벡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하면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COVID-19 doesn't discriminate, neither should you 라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이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이제 감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이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그 CERB, 캐나다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거를 뭐라고 한국어로 하면은 뭐 캐나다 긴급 대응 뭐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이거의 지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벌써 한 3,000불 받은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차일드 베네핏을 받는 집들은 아이들 2당 300불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12세 이하 아이에게는 2당 200불씩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부문에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캐나다는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전기세 인하 발표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들도 Stay at Home Payment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서 이제 도로에 차량이 적으면 사고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도 텔레비전 일부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뭐 시외 요금, 전화통화 요금을 뭐 무료로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요금을 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이 폐쇄된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의료 전문가나 항공 승무원 또는 이제 무역 관련된 어떤 그런 공급망 관련 필수 근로자들 이외에는 관광이나 쇼핑몰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위반 시에 최대 그 벌금이 75만 불, 이게 하나로 한 7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4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한테 자기 그 자가격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국 후 14일 동안에 집에서 격리하거나 이제 또 검역에 응하겠다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증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천공항, 토론토 피어슨공항 간 직항이 다 없어졌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이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귀국 희망 수요 조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4월 22일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특별기 해가지고 그 항공편이 지금 생겼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캐나다의 대략적인 상황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